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8대 공정 2편으로 4번 식각 공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편에서 관련 기업을 다루지 못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편에서는 관련 기업을 살짝 다루었습니다. 차후 기회가 된다면 업데이트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아직 1편을 못 보신 분이라면 1편을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렛츠고 투어. 시작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파운드리의 방향성, 목표이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미세 공정과 수율이다. 얼마나 높은 미세 공정으로 높은 수율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느냐가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면 투자에 더욱 도움이 될 듯하다. 본격적인 식각 공정을 설명하기 앞서 1편의 세 번째 포토 공정 중 노광 작업에서 새겨진 그림, 즉 패턴을 더욱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현상, 디벨롭먼트 작업을 하였다. 이렇게 현상된 부분, 즉 감광에 긴 PR이 없는 부분을 더욱 깊숙이 사나마까지 깎아주는 공정을 식각 공정이라 한다. 현상은 PR을 제거해주는 것이고 식각은 PR층 밑에 사나마까지 제거해주는 것이다. 4. 식각 공정. 식각이란 말처럼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부식시키거나 깎아내는 작업을 식각 공정이라 하고 애칭이라고도 불린다. 식각의 방법에 따라 건식 식각과 습식 식각으로 나뉜다. 습식 식각이란 용액을 이용한 화학 반응을 통해 식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식각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저가 장비 활용이 가능하며 일정 시간 내 처리량인 스루풋이 높아 경제성이 좋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비등방성이 있어서 미세 패턴을 그리기 매우 어렵다. 여기서 비등방성이란 마스풍설이 안으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건식 식각은 가스나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화학적 반응과 물리적 반응을 같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건식 식각은 플라즈마 식각으로도 불리며 식각 속도가 느리고 다소 비싼 장비인 챔버가 사용된다. 또한 일정 시간 내 처리량인 스루풋이 낮아 경제성이 좋지 않다. 하지만 정밀성이 좋아 미세 패턴을 그리기 매우 용이하다. 그래서 고급 미세 공정에 사용된다. 투자자의 입장에선 미세 공정에 주로 쓰이는 건식 식각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다. 건식 식각은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따라 RF, DC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RF 플라즈마 방식을 사용한다. 이 RF 플라즈마 방식은 플라즈마 소스의 구동 방식에 따라 CCP와 ICP의 방식으로 나뉘는데 CCP는 옥시드 식각에 주로 사용되고 ICP는 실리콘 옥시드 식각을 중심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깊이 있는 공부는 각자 더 하도록 하자. 그렇다면 플라즈마는 무엇일까? 플라즈마는 고체, 기체, 액체를 넘어선 제4의 물질로 보통 이온화된 기체를 말한다. 이온화된 전자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플라즈마 상태라고 말한다. 이발성이 강하여 산화막이 잘 떨어진다. 이것을 이용하여 식각을 하는 것이 건식 식각, 플라즈마 식각이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식각 공정에 필요한 주요 소모품으로는 일렉트로이드와 링을 들 수 있다. 일렉트로이드는 플라즈마를 균일하게 분사시켜줘 균일하게 식각할 수 있도록 한다. 링은 웨이퍼를 잡아주어 균일한 식각을 도와준다. 관련 기업으로는 TCK와 하나 머트리얼즈를 들 수 있다. 건식 식각 국내 장비 기업으로는 APTC, 테스를 들 수 있고 세계 1위 기업인 램 리서치가 있다. 사실상 건식 식각 장비는 램 리서치, TE의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즈의 글로벌 업체들이 84%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다. 건식 식각 장비로는 크게 유전체와 전도체 식각 장비로 나눌 수 있다. 현재는 반도체의 층수가 높아져서 유전체 식각이 부각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반도체의 목표는 미세 공정과 수율이다.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건식 식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노광 공정의 EUV처럼 말이다. 여기서 식각을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것이 불화수소인데 이 불화수소는 웨이퍼의 주재료인 규소 실리콘 산화물과
반응을 잘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끓는 점이 19.5도로 낮아 쉽게 가스화되기에 편리성도 좋다. 몇 년 전 있었던 일본 무역 제재 품목 중 초고순도 불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행히 1년도 안 되어 국산화를 성공하였다. 우려와는 달리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피해가 되진 못했다. 오히려 국산화의 발판이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제재했던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순도 99.999 5-9으로 당시 일본에서만 생산되었다. 순도 높은 불화수소는 불량률을 낮추고 수율을 올려주기에 수익성과 직결된다. 포9이라 불리는 고순도 불화수소는 순도 99.99%로 5-9보다 10배의 불순물이 들어있기에 산술적으로 보면 불량률이 10배에 달한다. 그래서 미세 공정에는 5-9 불화수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인 솔블레이는 12-9 액체 불화수소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최초고순도 불화수소이다. 진정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 오해를 했던 기억이 난다. 불화수소 관련 기업으로는 초고순도 불화수소 생산 기업, 솔브레인, 램테크놀로지, SK머트리얼즈 등을 들 수 있고 불화수소의 원재료인 무수불사는 후성이라는 국내 기업에서 생산한다. 더욱 깊이 있는 공부는 각자 하기로 하자. 사실상 시각 공정은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시각 장비 기업의 점유율이 매우 미비하지만 APTC 같은 국내 시각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다면 삼성전자의 리스크 측면에서 투트랙 공급망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행복은 우리의 곁에 있다고 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투아